화요일에 3프로 공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월요일 어제 좀 불장이었잖아요. 네.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좀 강했었던 종목들이 연속성을 띠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장 휴장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월요일 어떻게 보면 좀 급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뭐 하루 쉬어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 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. 네. 특히 수요일 날 시장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이제 저녁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죠. 네. 여기에 또 PCE 같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좀 약간 관망세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슈에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숫자, 뭐 수출조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세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횡보를 한다 하면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는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섹터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어제 좀 강했던 게 또 방산조선이었잖아요. 오늘도 방산조선 또 불기둥을 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어찌 보면 좁은 박스권 안에서 강한 순환매를 주의해야 하는 장 이런 식으로 오늘 장 한마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이슈 직진으로 출발해 보시죠. 오늘 첫 번째 이슈, 중국 조선소 왕따, 한국의 조선주는 어찌 보면 활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조선 저희가 정말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정말 오랫동안 이젠 보유자 영역입니까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더 들어가도 됩니까? 신규 진입 가능합니까? 이 얘기를 한 3달 전쯤부터 계속 이야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. 사실 오늘 방산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계속 50주 신고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네. 나오고 있죠.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 유럽 쪽에서 GDP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서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재건 확실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중국 배에 대한 어떤 좀 페널티를 좀 많이 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해운사들이 좀 중국 조선소를 꺼리는 좀 그러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수치로서 제가 볼 때 나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떤 조선의 발주를 뭐 이제 뭐 중국 한국, 일본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배제했을 때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술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또 이제 해운 운임과 관련돼서도 중국 쪽에서 오는 어떤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해운 운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선사들,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 조선소에 좀 배를 좀 의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선회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이제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상당히 좀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사인데요. 이 지금 컨테이너 선사가 중국 조선 업체에 지금 이제 발주를 검토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는 네. 좀 그러한 좀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어떤 수혜를 우리나라 조선소가 계속 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 좀 더 추가적인 수주로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6월 3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긴 합니다만 네. 또 미국에서는 LNG 관련된 회담이 이제 열린다고
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이제 LNG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권고하는 듯한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 또 LNG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LNG선, 뭐 해안 플랜트 같은 여기도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좀 선사들이 충분히 좀 하반기에 우리나라 지금 조선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방산과 조선이 랠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에 관련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계속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요, 6월 3일 날 네. 개선뿐 아니라 알래스카 LNG 쪽의 모멘텀도 있으니까요. 그때까지 조선주는 눌림이 있더라도 순항하는 분위기일까요?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전에 좀 미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? 일단 저는 지금 돌아가면서 50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섹터 내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 이제 제가 볼 때 찾아가면서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조선 선사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, 엔진 또 LN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수급 자체가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수급 자체가 어려운 낙수 효과를 좀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오르지 않았던 그래서 조선주 내에서 좀 그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나오션, HD, 현대중공업, 한조해는 오늘도 쉬어가거든요. 정말 순환매 장세가 이 섹터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조선주 안에서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?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다음으로 지금 오늘 이제 50일 신고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.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좀 전고점 대비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50일 신고가를 쓰면서 말씀하셨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50일 신고가를 지금 나오면서 확실히 섹터 내에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어떤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MRO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해양 플랜트, 특히 FLNG 쪽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, 또 북미 쪽에 대한 어떤 LNCG의 어떤 발주가 확대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으로 약간 좀 늦게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주라고 보게 된다면 이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좀 길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HJ 중공업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HJ 중공업도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? 네, 이거 3월 6일에 지금 엄청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제 수렴하는 차트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 자체가 좀 모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한진그룹을 떠나서 이제 만든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설업뿐만 아니라 작년에 특수선 위주로 좀 조선 사업이 좀 재편이 됐는데 실적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뭐 수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조 7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할 정도로 숫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군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군함이요?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군함 관련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MRO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은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이 HJ 중공업이 지금 MRO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군함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하나 시스템과 지금 이제 어쨌든 양해약서를 쓰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MRO와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역량은 좀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상반기 안으로 MRO에 관련된 자격이 취득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LNG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MRO의 MRO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선사 중에서 가장 좀 오르지 못했던
뭐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HJ중공업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마지막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삼성중공업하고 HJ중공업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뒤늦게 뛰어가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념으로. 네.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? HJ중공업.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신규 진입으로는 HJ중공업을 조금 더 추천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사실은 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좀 오르지 못했던 게 저는 삼성중공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제 3사가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52 신고가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오늘 때문에 확인한 거죠. 네, 확인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 다음 타자는 누굴까라고 봤을 때 저는 뭐 HJ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MRO에 대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이센스와 관련된 취득이 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내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오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천천히 수렴해가는 차트 만들어가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HJ중공업까지 받아봤습니다.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오늘의 두 번째 이슈, 화장품주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삼박자 호재가 꼽혔다라고 하는데요. 삼박자, 뭔지 첫 번째 박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첫 박! 제가 사실은 화장품주를 우리 앵커님 앞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화장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확연히 수출주로 봐야 되지 않나. 수출주로요?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한안령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요게 또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또 IPO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달바. 제가 보면서 좀 상당히 지금 이 어떻게 바이오비주. 보면은 조용하게 사실 네. 어떻게 보면 조선방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화장품 섹터가 이만큼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바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달바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화장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 데이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향에 대한 일단 비중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3월에서 4월에도 중국향 화장품에 대한 수출 반등이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한안령 해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키워드에 부합하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. 특히 중국향에 대해서 7.7%, 홍콩은 18%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양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좀 우리가 좀 반대수를 보는 어떤 그러한 어떤 스탠스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중국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한 8억 5,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%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 대미 수출이 6%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관련돼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일단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데이터가 양호했다.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단 미국향에 대한 부분들, 중국향에 대한 부분들 수치는 되게 양호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지금 유럽, 중동 쪽에 대한 어떤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유럽 같은 경우, 뭐 4월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, 폴란드, 네덜란드 같은 대유럽 쪽 수출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뭐 42%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어떤 약간 이런 좀 화장품이나 이런 향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자부심 있는 나라 쪽으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K-뷰티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위상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K-뷰티가 좀 이제 글로벌 확장되는 어떤 그런 기로에 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K-뷰티에 대한 어떤 1분기 실적 호조가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글로벌 확장 기로에도 놓였다. 뭐 어찌 보면 북미 쪽의 시장에서는 살짝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. 또 새로운 북미 쪽에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계속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화장품주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크게 보는 종목들 받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이제 APR이죠. APR은 오늘도 50일 신고가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보는 종목이 달바 글로벌. 달바 글로벌이요? 근데 상장 이후에 엄청 점핑 했잖아요. 네, 지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14만 원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, 뭐 일단은 2배 이상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8만 원. 네, 지금 뭐 17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더 이상 업사이드를 보시는 분도 꽤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왜냐하면 올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뭐 한 140%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,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, 일본 뭐 이런 좀 러시아, 특히 유럽 쪽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출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와 관련된 부분과 대입하게 된다고 하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주변에 이 달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요. 네, 그래서 저 선크림 가지고 있어요. 뭐 이렇게 지금 립 제품이라든지 선크림 제품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미스트도요. 네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실리콘2. 실리콘2는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보다는 자리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보다는 화장품 유통에 좀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이제 뭐 메디큐브라든지 뭐 이제 닥터 엘시아, 여기 달바도 있습니다. 신규 브랜드가 좀 이제 빠르게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조선미녀라든지 안화도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좀 시장이 기대를 못 미치는 부분들,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,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제가 볼 때는 실적에 관련된 물이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오히려 지금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뭐 APR이나 달바 글로벌 대비해서 좀 상당히 자리 자체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. 특히 2분기에 좀 매출 확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,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제가 볼 때는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오히려 좀 안전한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실리콘2 관련된 어떤 종목들, 특히 이렇게 좀 화장품 중에서 눌려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달바 글로벌 APR 어디까지 올라가나 포모 느끼면서 그냥 애간장 끓이셨던 분들께서 실리콘2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3프로 공략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. 또 3프로 공략주 안에서는 바이오 쪽 가져와 주셨어요. 리가캠 바이오. 네, 일단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. 드디어. 네, 오고 있지 오래 않나라고 기다렸는데.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오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, 그러면서 안전한 종목으로 좀 리가캠 바이오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요동을 쳤었죠.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말바꾸기 어떤 좀 시연을 많이 하면서 좀 국채 금리가 상당히 흔들렸던 부분들.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국채 금리와 관련돼서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국채 금리가 좀 널뛰기를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하락 추세를 많이 보였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만, 어쨌든 국채 금리가 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,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결론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갈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특히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
바이오텍 중에서 지금 R&D 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모 회사가 좀 강력한 대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&D 비용을 상당히 강하게 좀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뭐 지난해까지도 좀 넓혀보게 된다고 하면 뭐 유한양행을 넘어서 지금 뭐 거의 3천억 이상의 R&D 비용을 지금 작년에 썼다는 부분들, 올해도 열심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 개발에 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쪽에서 뭐 대표 주자라고 좀 꼽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그 존슨앤존스의 좀 기술 이전한 ADC 치료제죠. 파이프라인 LCB84 임상 1상 데이터가 올 하반기에 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요게 지금 가치가 한 3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요게 지금 임상 과정을 거치면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2030년 정도가 지금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또 ADC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플랫폼을 조금 개선하는 또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 개발과 관련된, 특히 이제 이런 좀 플랫폼과 관련돼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포트에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는 충분히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사님께서 특히 알테오젠도 그렇고요,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종종 가져와 주시면서 바이오 쪽 굉장히 네. 많이 밀어주시잖아요. 네. 리가켄바이오 요즘에는 추세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지금 진입하면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? 일단은 뭐 3% 공략주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좀 저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다 넘어간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, 그래도 조금 이제 매물대라든지 이런 좀 어떤 저항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만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손절라인은 9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다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레이할 수 있다. 14만 원? 네, 근데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리가켄바이오 우선 3% 공략주에 맞게 목표가 13만 원까지만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볼게요. 반도체 이젠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가 잘 올라가다가 살짝 또 기회를 주는 것 같거든요. 네, 네.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힘을 많이 못 썼던, 그래서 너무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도 반도체가 거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,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할 때 반도체는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몇 프로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,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가운데서 분명히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저는 이제 HBM 관련된 쪽은 계속 올해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.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,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.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특히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실적 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수요가 많다는 것, 결국 공급가액을 높여도 수요차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이 다중적 지금 층 기판 관련된 수율 개선은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볼 때 계속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4분기부터 50장의 페이지 1이 좀 가동된다고 하면 캐파도 증설된다. 캐파가 증설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매출도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, 연간 지금 전망치,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1분기에 지금 한 477억 정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
한 1,700억에서 1,800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확실히 영업이익과 관련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좀 HBM 관련된 특히 이제 MLB 쪽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. 그 가운데 이스페타시스는 좀 대장주로서의 어떤 느낌이 좀 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사님, 그 목요일 날 사실 우리 국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을 흡수를 할 텐데 네.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. 다만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. 매년 70%씩 성장하는 그 큰 회사가 그러니까요. 그래도 이제는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70% 이상 성장해야지. 억울해요. 그렇죠.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도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장주의 어깨는 무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런 실적 발표할 때 실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중국과 관련된 제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예. 지금 이제 H20에 관련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좀 이제 칩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아직은 뭐 숫자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제재로 인해서 잃었던 매출을 다시 이만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지 않을까. 여기에 또 이번에 또 이제 한번 네.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중동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어떤 매출처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으로 얘기하면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? 네. 거기서는 또 저사양이 아니라 고사양에 대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젠슨양 입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는 목요일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. 그렇죠.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런 어떤 세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좀 매수의 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이제는 좀 확실히 어떻게 보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만약에 목요일 날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오를지도 내릴지도 있겠지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. 가격 전략 받아볼게요. 네,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좀 아무래도 좀 얘기가 좀 많았었죠. 특히 이제 좀 경영진에 대한 어떤 좀 불신을 해서 좀 상당히 주가 자체가 좀 바닥을 쳤습니다만 이미 그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상황에선 전고점을 좀 노리기보다는 좀 매물벽을 좀 많이 벗어나는 그래서 좀 매물대를 좀 허무는 그런 가격대인 5만 원대를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2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오후장 전략 간략하게만 딱 받아볼 수 있을까요? 짧게요. 네, 일단은 오늘 좀 수급 자체는 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. 특히 뭐 외국인의 좀 전시장 매도,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양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좀 수급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지 못하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지수에 대한 것보다는 섹터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섹터별로요?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몇몇 섹터들을 좀 제외하게 된다면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순환매를 좀 잘 이용하면서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음봉에서 제가 볼 때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섹터 안에서 음봉 매수 이렇게 받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